5월 31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이제 날씨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엄청나게 더운 날씨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주로의 상태는 건조 5% 정도의 상태입니다. 일단 경주 중간중간에 살수 계획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 경마는 의외로 약간 혼돈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웠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상을 하면서 이 출마표를 받아보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시작을 할 때 편성을 보고 의외로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날은 되게 어렵게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쉽게 출마가 잡아가면은 와 너무 쉽게 풀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막상 성적을 보면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이번 주처럼 올말 경마 성격이 뛰었던 경주를 편성을 보면은 의외로 어렵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적중률이 더 좋습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자신 있게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어려운 경주 편성이 아닌 만큼 제대로 임팩트 있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신의 마필들, 2세 마필들이 오랜만에 출전합니다. 의외로 어떻게 편성을 일단 맞춰서 출전했습니다. 원래 이제 4월 정도, 중순 정도가 되면은 2세마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올해는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마지막 주인데 편성 자체도 좀 안 짜져 있고요. 안쪽에 6번마 신라이 파이터, 6번 유니퍼설, 여기 2번마 용비 신화 이렇게 3대의 마필이 팔립니다. 2번마 용비 신화 같은 경우는 국내산 2등급 영광의 타임이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 일단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마 더 엑설런트 같은 경우는 국내산 1등급의 벌교의 꿈의 형제 마필이죠. 이 마필도 혈통적인 기대치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스타트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마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빨리 데뷔하는 마필들은 그만큼 목장에서 쓰담쓰담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육성 목장에서도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간에 들어오는데 그만큼 잘 만졌던 마필들이 일찍 좀 들어옵니다. 생일이 빠른 마필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 생일 빠른 마필들 중에 상당히 잘 만들었던 마필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유니퍼설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정호육 쪽회사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4월 24일 날 주행검사를 합격을 하고 다시 5월 15일 날 연습주행하면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연습주행 때 모습을 보면 이 임다빈 기수가 약 추진하면서 모래를 맞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으로 모래를 계속적으로 모래를 맞는 조교를 하면서 약 추진하고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국내산 1등급의 승부사의 형제 마필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많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제가 봐서는 유니버셜이 두 번째, 세 번째 요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5번마 유니버셜을 대가리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방막고는 3번은 다 엑셀런트가 더 유력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2번도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더 엑셀런트는 이번에 계란형 큰고리 제갈과 망산 농가면까지 신청하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5번, 3번 쪽에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찌감치 한번 추천 경주를 잡았습니다. 일찌감치 잡고 일찌감치 좀 정확하게 알고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진짜 내용 자체를 알고 한번 붙어보자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이 경주를 잡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이에요. 2번마 문학 파이터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4개의 책자에서 1등으로 팔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 출발 자세 불량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출발 자세 불량만 7번, 8번 정도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아직 2번뿐이 안 했는데 발주 연습을 할 때 출발 불량, 출발 자세 불량이죠. 정확히 따지면 출발 자세 불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번 발주돼서 약간 요동을 하고 나와요. 뭐 약간의 안에서 뭐 저 꼬장기도 보이고요. 이 꼬장기를 생겨버리면 발주 이탈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양호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도 걱정이 되는 거야. 발주 부분이 항상 문제였던 거. 뭐 기본적인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맞아요. 근데 출발 자세 불량기가 있다는 거. 11번 막 걸작축제. 얘가 인기 2위, 3위 정도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은 또 단점이 뭐냐? 폐출혈이 2회가 발생한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4번이 뛰었는데 4번 뛰는 동안 폐출혈이 2번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인군 기수가 안쪽 게이트에서 엄청나게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지 않더라고요. 또다시 폐출혈이 발생할까봐 진짜 노심초사하게 전개를 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또 다리 바꿈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라스트에 무너졌어요. 지난번에 편성 이것보다 더 약한 경기 편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정말 열심히 조교했는데 폐출혈이 아직 4번뿐이 뛰지 않았는데 2번이 발생했던 마필이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6번마 라운 프로랜스 역시 국내산 1등급의 라운 자이언트 형제 마필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인데 휴양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큰 발걸음은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종 박종근 주구사 마방이 뭐 예전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정년 은퇴가 이제 한 1년뿐이 남지 않다 보니까 말들이 좀 빠져요.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 있는 마필들을 또 선천수 마주가 또 다른 데로 또 빼고요. 이런 마필들이 좀 불안합니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번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추적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번에 딱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조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레이스 전개도 가능한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번 경주 편성을 딱 맞아 떨어진 만큼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조이천어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띄워줄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는 약간 무거운 주로에서 잘 띄워줬는데 걸음거리는 괜찮았어요. 근데 타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1분 24초 8을 뛰었습니다. 1분 24초 8은 컨디션만 좋으면 어떤 마필이든 다 뛸 수 있어요. 근데 57의 부담량이고 지난번하고 확실히 뭐 변화된 것도 없고요. 9번마 살바도르도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모래를 맞으니까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그 맥락에서 보는데 16주의 공백, 박남성 마주의 마필인데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뭐 수영조교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 스타트와 중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게 이게 약간 단점이고 5번마 빛나라를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워낙에 성깔이 있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성깔이 있고 꼬장기도 있고 뭐 주행하는데도 약간 불안하고 모든 걸 좀 완벽하게 좀 맞추고 좀 나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다 맞추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다른 마필들 뭐 9번, 7번 이런 마필들보다는 조금 더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거기에 성적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 뭐 그렇게 막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앞선에도 더 부스 뜰 수 있는 세력이 마필이에요. 마필은 4코너까지, 빛나라 같은 경우 4코너까지 말을 옆에다 붙여놓고 타야 되는 마필입니다. 혼자 뛰면 안 뛰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태종 기수가 워낙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진성도 좋아졌고 꼬장기 있는 것도 많이 잡혔고 이번에 뭐 한번 쭉 이렇게 가주는데 걸음걸이가 의외로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빛나라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6번마 그레이 패텀이 되겠습니다. 얘는 복병권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우주 기수는 그래도 약간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정확히 타줄 수 있는 기수입니다. 약간의 마필들이 약간 절거나 이런 마필들은 정우주 기수가 못 타요. 근데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고 중속에서 약간 부족했던 마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래 맞고 민감한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3코너부터 무빙을 뜨는 걸
상당히 잘하는 기수입니다. 이번 경주 그렇게 뭐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입니다.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6번마 그레이 패텀하고 7번마 조이천하가 지금 인기마로 팔린 거, 조이천하가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근데 조이천하가 주로 빠르게 7에서 1분 24초 8을 뛰었습니다. 근데 그레이 패텀은 주로 빠르게 6, 1 차이뿐이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1분 24초를 뛰었어요. 근데 그것도 맨 바닥에서. 근데 이번에 정우주 기수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빛나라, 6번마 그레이트 패턴 복병권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성 5등급 안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양메인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제가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근데 의외로 이번 경주가 이제 분할되면서 의외로 좀 편성 자체가 조금 좀 단출해졌습니다. 의외로 좀 열 몇 마리가 뛰었는데 분할이 되었어요. 안말 경주 편성이. 수양메인이 지난번에 뭐 편성 자체 승급전에 맞으면서 3차까지 올라오는데 마지막에 약간 끝걸음에 약간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 경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5번마 커맨드 블루, 6번마 스터닝 스텝 이런 마필들이 지난번에 이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그렇게 뭐 강한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6, 8번마 수양 메인은 선행도, 선의 외곽 전개도 어떠한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8이 선행을 장악하면 5번마 커맨드 블루는 뭐 제껴놔야 되는 거고 7번마 어퍼핸드도 국내산 2등급 슈원의 형제 마필이거든요. 활동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 마필이 이제 420km대에 처음 한번 뛰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슈원도 워낙에 마체가 작아요. 근데 슈원도 2등급까지는 쭉쭉쭉쭉 올라갔거든요. 어퍼핸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인데 양말이 이 55의 부담 용량 요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봐서는 체중을 좀 더 빼야 된다고 판단돼요. 워낙에 마체가 작기 때문에 요게 체중 분기에 조금 걸리지 않았나 근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정호주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좀 더 강한 조교를 하더라고요. 체중을 빼기 위해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7번마 어퍼핸드가 여기서 체중이 증가해버린다면 진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기마 중에. 근데 여기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3번마 머스크 플레이어. 머스크 플라이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와 중속이 워낙에 약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는 더 유리하죠. 10마리, 11마리 뛰는 경주에서는 스타트와 중속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는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죠. 유승환 기수가 지난주부터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는지 초반부터 강하게 추진하면서 앞선에 붙어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타주면 되는 거고요. 충분히 좀 더 힘을 소진하지 않고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지난번에 완전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이번 주도 충분히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판단되만큼 8번, 3번 쪽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샤인볼트도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거든요. 2바퀴씩 다 눌리는 강훈련도 시켰고 나왔기 때문에 1번 샤인볼트도 현장에서 메리트가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4번마 팩브릿지, 9번마 로버키 드래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기 한 방으로 때려들었던 막곤이었습니다. 4번마 팩브릿지가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거고, 그 다음에 5번마 최강골드가 이제 바로 붙을 겁니다. 5번마 최강골드는 저 계속적으로 제가 계속 맞춰드렸던 마필인데, 5번마 최강골드는 이번에 국내선 1등급 블랙벨트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했습니다. 워낙에 블랙벨트가 조교 때 좀 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긴 하는데 5번마 최강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김효종 기수가 굳이 선행을 갈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때 태평보라는 마필을 그냥 보내주고 그 옆에서 계속적으로 자기 주폭에 맞춰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보는 최강골드 때문에 최강골드 주폭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됐던 거고 최강골드 같은 경우는 김효정 기수가 제어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레이스 맞춰서 조교도 하고 전개도 하고요.
사건에서 좀 더 미리 치고 나가갖고 4세 마필인데 한층 더 안정적인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안정적인 마필은 5번 같아요. 5번 최강골도가 그래도 뭐 4번이 선행을 가더라도 압박을 가해서 초반에 밀어서 4번 옆에만 딱 붙어주면은 모래를, 그러니까 5번마 최강골도의 가장 단점은 뭐냐, 지금까지 모래를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모래만 피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9번마 로베크 드래곤은 부담력 57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이 로봇기 드래곤 같은 경우는 3월달에 4월달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말이 완전히 좀 호전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이번에도 조금 더 호전은 됐습니다. 근데 이마필도 약간 중속에서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김용군이가 얼마만큼 카바가 들어갔냐 중요한데, 부담량이 57이에요. 3kg나 부담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최강골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2번마 모덴 조크 부담량이 2.5kg가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기본기는 일단 단단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마지막 끝걸음이 14초 6이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14초 6이라는 거는 주루가 무겁다 하더라도 너무 끝걸음이 막 올라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무너지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6번마 플라잉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이제 지금 마이너스 2.5kg 부담량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1600m에서는 일단 따라가는 중에서 자기 걸음은 띄워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국내선 4등급 메이드라는 마필들하고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죽을 하는데 자세 정도만 좀 유리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8번마 달맞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스타트가 확실히 좀 보강되면서 선두권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포화주로였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1분 39초 때는 위로 잘 뛰어줬습니다. 선행을 가면서 걸음거리가 확실히 늘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했기 때문에 발걸음이 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달맞이의 컨디션은 강한 주기를 시행하는데 괜찮아 보였고, 지난번에 스타트가 이렇게 보강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차하면은 세 번째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어요. 여기 요모항 마린고가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 있고, 정성 바이스도 13.8이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빠른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달맞이가 그냥 여차하고 미러하고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선임 외곽에 김성경 기수가 따라 붙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될 것으로 보여. 김성경 기수가 최근 말머리가 의외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발주대 안에 들어갈 때 뭐 채찍을 때려가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걸음거리를 늘려서 조교하는 경우도 있고, 3코너부터 무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상당히 잘하는 기수인 만큼 8번마 달맞이 이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혼전도가 있는 경주죠. 4번마 청고책, 7번마 금악진주, 9번마 프리드원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9번마 프리드원 역시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지난번에 엄청나게 잘 뛰어졌고, 금악진주는 1400m 경주가 아니라 1200m 거리로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고, 4번마 청고책은 지난번에 2마리 밖으로 김철호 기수가 무빙식으로 모래를 피하면서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4번마 청구째는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나은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빅토아르 기수가 얼마만큼 모래를 잘 피해서 전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안쪽 4번 게이트인데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얼른 빼서 외곽으로 빼서 좀 나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추입으로 탔다거나 너무 늦어. 모래를 맞다 보면 뒤로 쳐져버리니까 늦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약간 고민이 필요하고. 7번마 금악진주도 마리 상태는 괜찮은데 이 앞말이 이제 520kg가 나갑니다. 앞말이 520kg 나가는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말이 좀 비대해서 그런지 중속이 약간 부족해요.
최근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에 갔지만 옆에서 견제가 들어갔을 때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외곽에 10번만 소감스카이가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7번만 금학준주가 선행을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좀 더 편안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게 약간 단점입니다. 9번마 프리드원은 김효정 기수가 지난번에는 엄청나게 잘 타줬는데 지난번에 역시 앞선에서 약간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추적했던 마필인데 이 레이스는 원래 예상가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경주예요. 축만 잡으면 말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축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3번, 4번 이렇게 띄우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22번 이렇게 뛰는 마필들이 이렇게 별 느낌이 없어요. 딱 걸음걸이의 찬스. 변화는 3번째, 4번째, 5번째 오는 겁니다. 5번째 넘어서 성적이 나는 마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마필들은 거의 뭐 뽀록이 다 났던 거죠. 근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일단 뽀록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딱 찬스 나는 거죠. 일단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록이 안 났고 계속적으로 조교 때 느낌이 어라 오치 그치 이 느낌이 왔던 마필인 만큼 이번에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력 보강, 스타트 중속 모두 보강하고 나온 만큼 임팩트 있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능력 마필들이 없습니다. 6번마 사탕소녀 얘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거. 그렇다고 막 스타트 능력이 있냐? 또 없습니다. 중속에 힘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를 태워놓고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이겸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4코너까지 계속 안쪽으로 모래를 정통으로 계속 맞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정통으로 모래를 맞아버리니까 말이 뭐 뛰려는 자세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좀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푸르칸 기수가 타고 그나마 성적이 났던 마필입니다. 근데 푸르칸 기수는 또 코너기 좀 좋은데 무리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경우는 또 1800m 경주 편성입니다. 무리해서 올라오다 버리면 말이 또 나왔을 때 힘을 못 써요. 왜? 앞말이기 때문에. 앞말들이 이게 단점입니다. 힘쓰는 구간이 짧아요. 그리고 3코너부터 4코너까지는 한 번 숨을 돌려줘야 돼요. 여기서 숨을 돌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라스트에 또 무너져 버려요. 그런 단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9번마 천장사 마이너스 3.5kg 감량의 이점이 있죠. 일단 최근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속에서 좀 힘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찬스를 맞았다는 판단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3.5kg 감량 이점까지 조금 더 해볼만 하는 경주 편성은 맞습니다. 여기 제가 보는 마필은 2번마 새파랑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마필이 임다빈 기수의 자가용 마필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마필이 뭐 3살 때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자기 애마처럼 진짜 임다빈 기수가 지금까지 있는 말 중에 온평스톰 있잖아요. 온평스톰 빼놓고 지금의 이제 온평스톰 엄청나게 그 일반 경주 강작가만 봤을 때잖아요. 그 마필을 빼오기 전까지는 새파랑이 자기의 거의 외마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 입장이 좀 2번에 실패하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좀 바닥을 쳤죠. 그리고 이 마필이 약간의 허리 쪽에 질병, 약간의 뭐 근육통 비슷한 게 이렇게 약간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말하면 약간 뭐 요추 위쪽에 누르면 약간 아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지난번에 공백에서 튀면서 의외로 좀 많이 좋아졌죠. 지금 3월달, 4월달 거의 뭐 정상적인 주기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컨디션을 예전보다 많이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56의 부담량, 지난번 57.5인데 이번에 56입니다. 근데 편성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약한 경주 편성이 맞았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경주 편성이죠. 충분히 제가 봐서는 이 마필 새파랑이 1등급까지는 충분히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부담량과 싸움이지만 임다빈 기수가 워낙에 이 마필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마 우승 콩코드 다 좋습니다. 근데 부담량이 4.5kg가 올랐죠. 부담량 58입니다. 근데 컨디션은 짱짱합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대상경주 출전하는 글라디우스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조교까지 하더라고요. 말이 글라디우스 앞말이지만 우승 콩코드하고 글라디우스하고 병합했을 때 모습을 보면 잘 뛰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글라디우스는 앞말이지만 우승 콩코드는 순말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난번에 뛰는 모습이 확실히 좀 변한 겁니다. 그 전에 성적을 보면은 그렇게 잘 뛰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58은 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해요. 11번마 캡틴 PK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kg 감량 이점이 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스포츠 서울배 KR컵 대상 경주 뛰었는데 2월 23일까지만 해도 말이 좀 가능성을 보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뛰고 나서 약간 앞다리 저렴이 발견됐던 마필입니다. 근데 딱히 느낌은 그렇게 세게 오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9번마 거센강호는 확실히 좀 많이 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 게 아니라 좀 다운돼 있는 모습이라고 그럴까? 말이 조교 때 수요일날 목요일날 못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압도적인 인기 한 3위 정도로 팔리는데 3위 4위 정도로 팔리는데 거센강호가 딱 부러지면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마 걷어내고 또 이 불안한 인기마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찾고 안정적인 막을 찾아서 이번 구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기본 현장에서도 좀 많은 게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7번마 스팔타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고 약간 겁이 많은 마필이라고 판단됐는데 계속적으로 김효종 기수가 최근 두 번의 경주 보니까 아예 중속에서 밀어서 좀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선입 외곽에서 힘 안 빼는데 말이 의외로 단단해졌어요. 9번마 제이스 로드 지난번에 시슈용 기수가 탔는데 스팔타하고 지난번에 1과 2분의 1마 10분이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이 마필도 부담량이 1kg뿐이 늘지 않았어요. 스팔타는 3kg, 고보마 제이스 로드는 1kg 이렇게 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공백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공백 속에서 기본 걸음으로 뛰더라고요. 7번하고 9번이 기본적인 메리트가 있는 마필로 판단되는데 제가 여기 복병권이 있는 마필은 1번마 프리오사가 되겠습니다. 김성현 기수가 타면서 마이너스 3.0kg 감량 53의 부담량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얘가 3월 2일 경주 때 주로 빠르기 6에서 강하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고 최근 57, 56의 부담량에서 말이 힘을 전혀 쓰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역시 앞말이다 보니까 힘쓰는 구간이 짧아서 그런지 말이 중속에서 전혀 반응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7번하고 9번, 10번 이런 마필들 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오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한 선행 스타일의 마필은 아닙니다. 안쪽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만 따라가면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봐서는 외곽에 있는 마필들보다 안쪽에서 4코너까지 꾹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프리오사가 가장 좋은 마필로 판단돼요. 앞말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부담량에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이 김성현 기수를 기용을 시켰다는 거. 이게 이 마필의 장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안쪽에서 차분한 전개하는 1번마 프리오사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이번 주 의외로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현장에서 한 번 더 체크하고 집중하고 체중도 체크하고 이제 더워졌기 때문에 말들이 현장에서 체중의 변화도 좀 있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고 촉 살려서 알 수 있는 거 다 분석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